속보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이 끄는 휠체어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퇴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각 보도사에서 낸 뉴스 같이 보시고 마지막은 최강욱 전 의원의 김건희 우울증 입원과 퇴원으로 보는 의견 같이 들어보실게요.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을 해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은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원을 했고요.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거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를 협의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묶고 비슷한 색깔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퇴원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지난 6월 16일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민중기 특검 구성 나흘 만이었는데요. 입원 12일 만에 오늘 이렇게 퇴원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선 마지막 날은 6월 3일 대선 날이었죠. 투표소에서 공개 석상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12일 만에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네, 베이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고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하다가 지난 3일 투표소 공개 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지난 16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우울증 등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했습니다. 입원 11일 만인데요. 김 여사 측은 향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채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퇴원 이후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김 여사는 수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특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기관 불출석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모습을 보고 김 여사 역시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 측은 추가 변호인단도 꾸릴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 소환 방침을 세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사건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지금 확보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독 보도가 나오던데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단독이 그렇게 많아. 집단 보도들만. 근데 결국 경찰이 흘린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고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수사 성과를 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잘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국민들한테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져놓고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조금만 따져보면 그런 녹음 파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증권회사의 미래에셋이었죠. 거기를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하면은 그거 나온다는 거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벌인 이 수사진들이 지금 일부 도망가 있고 막
그러니까 검찰을 벗어나서 지금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이제 그자들에 대한 수사가 특검이 해야 될 일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내가지고 단죄를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성과물들이 그나마 지금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최초의 김건희 수사를 했던 팀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팀이 지금 고검의 재수사팀에도 포함돼가지고 거기서 좀 기존의 그 지휘부가 못하게 해가지고 막혀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제약이 좀 적어지니까 뚫고 나와서 이제 그런 성과를 좀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냈어 애썼네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수사 방해나 수사의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필요가 더 커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창수 지검장이나 그 조상원 차장검사 수사해야 돼요.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실수사 의혹 네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이 이제 그 뭐죠?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뿌렸다는 거는 검찰도 지금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또 자기들이 이제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기소할 수 있다, 뭐 기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던져놓고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 몇몇 검사들이 물론 행동을 했지만 그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조직이 움직여서 이걸 막았다는 점이 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찔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이것도 다시 확보했고 기소를 했으니 아니 무능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특검에 가서. 근데 이 검찰이 기소를 하진 않겠죠? 기소를 해버리면 특검의 그 문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렇죠. 네. 특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기소를 하면서 예. 액수를 줄여버린다거나 예. 뭐 또 기소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방식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어서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의견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어떤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근데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소가 돼버리면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은 이제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시는 분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좀 뭔가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지금 뭐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는데 일부에서는 뭐 꾀병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또 수면장애라고 그러고 처음에 갈 때는 거기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뭐 이런 데를 먼저 갔다는 얘기가 있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해서는 입원 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우울하다 힘들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된 이후에 부인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가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뭐 아파서 몸져 누웠다느니 뭐 먹을 걸 잘 못 먹고 있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동정심을 구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모습의 꾀병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뭐 부당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릴 일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검에서 김건희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부르는 날, 그날 다음 날이 김건희 구속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시간이라도 최대한 늦춰보자. 끝은 보이지 않으니 시작이라도 늦춰보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끌려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뭐 이재명 독재 정권의 모습,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본인들의 그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연관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소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는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임성근 구명 로비오까지 이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말은 참고인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김건희가 피의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특검이 어느 정도 지금 뉘앙스를 풍긴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도 시간 문제지. 그걸 알고 지금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매번 재벌 사건이나 뭐 그런 권력자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그 의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또 캄보디아에 동행하고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또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제보가 되고 있고 하고 그래서 그 예. 부분도 이제 추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캄보디아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통일교 그쪽 관련 ODA 그렇죠. 그런 그것도 건가요? 있고, 예. ODA 사업을 통해서 뭐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갔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원래는 그거를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예. 사실상 그걸로 가면은 거기서 쓰는 거를 존중해주고 확인해가지고 뭐 다시 뺏어올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넘겨주는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마지막으로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규모는 한 4조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4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봉주욱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그 사이에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예.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은행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21g 하면 등장하는 또 히림 건축이라고 있잖아요. 예. 히림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글로 가면은 그걸 가지고 원래 이제 그 DA라는 게 디벨롭먼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내주고 철도 놔주고 뭐 집 지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김건희네 은행에다 넣고 도이치은행에다 넣고 도이치모터스 은행에다 넣고 거기서 세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의사가 그 연관이 있는데 네. 그 의사를 주변 인물을 조사를 하면 결국 캄보디아까지 얽히고 관련된 것까지 뭐 줄줄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줄줄이 나와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일가가 동남아를 되게 좋아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그 남동생인가 누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마약 관련 얘기도 그 말레이시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특검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경찰 2차 소환에도 지금 불응을 했다고 네. 합니다. 이미 6월 5일 1차 출석 통보에 불응을 했고 6월 12일 2차 소환에 불응을 한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그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미 추가 입건됐는데 이걸 이제 2번 연속 불응을 하면 그리고 이제 3차 출석까지 불응을 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건가요? 뭐지? 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통상 3차까지 불응하면 뭐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된다기보다는 예. 관행적으로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랄까 순교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과 소통한다는 무슨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윤석열은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윤대건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며 살아온 사람이니까 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닌데, 어떻든, 제발로 걸어나가는 일은 없었고, 검찰 소환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거든요. 경찰만 지금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극우 파시스트들한테 어필하겠다. 예. 내가 이렇게 끌려간다. 그 비슷한 모습을 그 뭡니까 가세현인가 그런 거 운영하는 자들 왜 체포돼서 갈 때 거기서 카메라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쇼를 했었잖아요. 그런 유튜브 즐겨 보던 자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박지영 특검보 말이 좀 네네.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네. 그 법불 악위. 그러니까 그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맞아요. 않는다라는 이 말을 원래 시민들이 처음 들으신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아 예.
그 말을 뱉어놓고 이제 계속 아첨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길로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특검이 짚으면서 과거의 그런 정치 검찰과 다르게 우리는 하겠다.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한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박지원 특검보가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네. 윤석열은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좀 강경해 보였어요 지금. 네. 법불학이라는 말은 요새 생긴 말이 아니고 예.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그 법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시절 그 수준으로 지금 퇴행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용납하지도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 되게 반갑게 들었고요. 여전히 이제 특검이 성과를 내고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저런 틈새에서 또 정치검찰의 첩자들이 준동하지는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김건희에게 너무 많은 범죄가 걸려 있네요. 끊임없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서 언론에 나와서 나라를 망친 김건희.